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레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일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2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K바이오의 연이은 기술 수출 성과 등 모멘텀이 많아요. 최근 주목받는 K의료 AI 기업이 참가하는 북미 영상의학회 2025도 임박했고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바쁘네요. 제약바이오주, 연말 주도주는 따놓은 당상인가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술 수출 성과, 거기다가 학회 모멘텀까지 정말 풍성합니다.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는 연말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도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주도주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반도체와 함께 최근에 가장 그래도 강한 섹터가 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연말 연초에 보통 강했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초까지는 트레이딩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의 경로인데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동결이 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됐는데 당분간 국내는 동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국내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금리는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 FOMC 회의에서 이제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금리 인하 확률이 한 80%대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그분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만약에 동결을 하더라도 1월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미국에서는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금리의 경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연말 연초에 학회 모멘텀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제약 바이오주는 꾸준히 봐야 하는 주도주다. 연말 연초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도 크게 이제 불씨를 지펴줬던 게 ABL 바이오의 빅딜이었잖아요. 네네. 기술 수출 성과가 나왔었고 K바이오 올해도 기술 수출 규모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ABL 바이오의 주가는 좀 많이 높잖아요.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 빅딜 기대주 이전에 기술 수출에 뭔가 이력이 있었던 쪽들을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후보군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번에 기술 수출한 ABL 바이오인데 리가켄 바이오도 항상 이제 항체 약물 척합체라는 ADC 기술에 있어서 기술 수출을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역시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나와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올릭스 같은 기업들도 또 있죠. 올릭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약간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는데 주주총회 전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2조 원대 규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도는 얘기처럼 한 2조 원대 정도의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몇몇 기업들이 언제 나와도 이상할 부분이 아닌 대표적인 좀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종목을 좀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올릭스나 오스코텍도 각각 일정이나 학회 모멘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추가로 우리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이야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바로 의료 AI 쪽입니다. RSNA라고 하는데 북미 영상의학회입니다. 여기에 또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의 우리가 눈길이 가거든요. 루닛도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초록 발표한다고 하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또 로킷 헬스케어는 정말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력도 따져본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냥 순서를 제가 좀
찍어드릴까요? 좋아요. 매력도 순서를. 네. 제 개인적인 매력도 예. 순서입니다. 이거는.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오. 네, 1등이고요. 정말요? 네. 두 번째 로켓 헬스케어. 세 번째 루닛. 뭐 요건 제 개인적인 선호도 순위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저는 명확합니다. AI라는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의료 AI라고 지금 카테고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정말로 AI를 가지고 지금 누가 먼저 돈을 버는지가 저는 최근에 주가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원래 주가가 11배 올랐습니다, 이미. 네.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뭔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의 볼륨도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 숫자를 찍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이슈는 특별히 생길 게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강한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기업도 지금 거의 지금 뭐 BP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후보군이고 세 번째 루닛은 아직까지 옛날부터 의료 AI의 대장주인 느낌이 있었는데 턴어라운드가 아직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뭔가 R&D라든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뭐 흑자가 안 나면 회사에서 이제 자금이 또 이제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매력도는 AI를 가지고 이미 돈을 먼저 벌기 시작한 기업과 가장 지금 아직 성과가 안 나는 기업들 네.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돈 잘 벌고 있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1순위고요. 그 뒤를 이어서 로켓 헬스케어와 루닛까지 매력도 선정해 주셨네요.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원전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행정부가 AI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대형 원전 8기를 새로 짓습니다. 우리 정부와 튀르키의 원전 협력 MOU 이슈도 있고 일본도 원전 확대에 나서네요. 글로벌 원전 확대 흐름 속 원전주에 다시 눈이 가는데 주가는 다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큰 또 이번에 베팅 투자를 했습니다. 원전 쪽에요. 거기다가 일본에서도 원전 빠르게 뭔가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고 우리 정부도 튀르키예와 함께 원전 프로젝트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요. 좀 쉬어가긴 했지만 원전주가 다시 충분히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아까 차기 연준 의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케빈 베셋이라는 이분의 성향을 우리가 좀 알면 이 원전 쪽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원전은 하나 짓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네. 자본 집약적 산업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돈은 지금 당장 없죠. 근데 거기에 투자는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금리가 좀 낮아야지 자본 조달하는 비용도 싸질 것이고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도 별로 안 나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금리를 좀 낮춰주는 분위기가 되면 원전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펀딩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차기 연준 의장에 거론되는 이 케빈 헤셋이라는 분이 만약에 된다라면 이 원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 원전을 건설해서 지금 했다가 안 한 지가 한 40년 정도가 됐는데요. 예. 우리는 이제 가볍게 생각하기로는 미국에서 원전 사고도 있었고 뭐 체르노빌 같은 사고, 일본에서 사고 이런 사고 때문에 그 원전의 건설이 좀 중단된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그 원전이 중단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그쪽으로 좀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을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면 최근에 트럼프라든지 이란 쪽에서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착공이 가능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큰 방향성은 여전히 맞고요. 대신에 이분이 되면 훨씬 더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각국에서 보고 있는 방향성이 똑같잖아요. 원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는 꾸준히 봐야 되고 주가도 충분히 함께 우상향할 수 있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대장주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가 줘야 될 텐데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동시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는 좀 전고점을 넘어서 뭔가 10만 원도 넘어서 이렇게 11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 좀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마음은 이미 10만 원 넘어서 제 마음은 신고가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워낙 섹터가 뭐 원전만 가는 게 아니고 예. 요즘은 반도체도 움직이고 바이오도 움직이다 보니까 원전은 살짝 뒤로 밀려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전과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그널이 나오고 그 시그널이 나오면 결국에는 미국은요 40년 동안 원전을 제가 안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원전을 지으려면 우리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뚜렷한 착공이라든지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저는 상당히 강한 좀 주도주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워낙 다른 섹터들이 많고 하니 뭐 좀 순환매되는 그런 예.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섹터로의 수급이 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약간 답답하지만 그래도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전주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문제적 섹터의 탑픽을 만나볼 텐데 앞서 원전 쪽에서 착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설에서 뭔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냥 건설주들은 사실은 뭐 시장에서 재미가 없고 예. 인기도 없죠. 그래서 건설보다는 오히려 원전 쪽의 스토리가 더 강한 종목이 현대건설이죠. 그래서 현대건설을 오늘은 뭐 말씀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 한수원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제 밸류체인을 만약에 미국에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주 금액이 가장 크게 좀 들어올 수 있는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까 미국에서 설계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뭔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체결한 민간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미국에서 8기 짓는다 뭐 한다 지금 계속 뉴스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수혜는 아마 현대건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직 착공 소식이 없기 때문에 좀 주가가 횡보하고 있지만 계속 꾸준히 좀 트래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수주 모멘텀까지 본다면 현대건설을 눈여겨봐야 된다. 오늘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AS도 한 종목 받아볼 텐데요. 하이브 10월 23일에 말씀해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25% 정도입니다. 어제 오늘 흐름이 강합니다. 이러한 탄력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1월 25일 날 화요일 날 주가가 빠지면서 음봉이 하나 크게 나온 게 있습니다. 맞아요. 거래량도 꽤 실렸거든요. 네. 그 거래량 실렸던 그 음봉의 시가를 오늘 이틀 만에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는 특별한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26만 원인가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는 네,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당장 뭐 오를 거를 찾는다면 사실은 엔터가 그렇게 재밌지는 예. 않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한번 큰 사이클이 올 섹터로서 엔터가 있고 그 중심에 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여전히 하이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눌려 있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반등의 포인트를 보이는 이 가격대 부분은 좀 내년을 보고 모아갈 수 있는 가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잘 형성을 했으니까 내년 빅사이클을 본다면 26만 원 전후로 해서는 기술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